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금요일 코스피는 0.89% 상승, 코스닥은 2.11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피는 지난 방송들 돌려보시면 계속 같은 말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, 코스닥은 폭락이 되기 전에 고점까지 이제 거의 다 왔죠.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. 목요일날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700포인트를 거의 뭐 직행으로 가려고 하는 아주 강한 흐름입니다. 금요일날 분봉상의 흐름만 봐도 오후 종가까지 계속해서 차올리는 모습을 보니 한 번 정도 바로 다이렉트로 터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금요일날 미장도 또 상승 마감을 했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혹은 단기 수익 매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조금은 오바스럽다라고 제 눈에는 보여지니까 700 구간에서 저희도 지금 보유 종목이 좀 있는데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고 700P에서 저항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, 뭐 심하게 받는지, 여기서 또 그러니까 뭐 가격 조정으로 가는지 기간 조정으로 가는지, 그런 다음에 뚫어주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등등을 파악을 하면서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혹시라도 다음 주 초반에 바로 700P를 터치하는 상승이 또 나온다면 저는 일단 비중 조절 좀 해놓고 보겠다라는 전략입니다. 저희 리딩반은 일단 지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. 꽉 차 있어요. 일단은 금요일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뭐 그냥 조금 익절하고 팔고 나왔는데 뭐 이제 더 가지 못할 것 같아서 팔았다기보다는, 왜냐면은 셀케가 지금 셀트리온 그룹 전체적으로 올 2020년만큼은 실적적으로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걸 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가줄 만한 종목으로는 보고 있긴 하나, 어떤 여기서 더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매도를 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조금 더 탄력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일단 익절을 하고 나왔어요. 얘 같은 경우 접근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박스권 형태로 왔다 갔다만 하죠. 기간 조정으로 빼는 거고요.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공매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밑으로 뺄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지 않나? 거기다 개인들이 워낙 어떤 매수 대기 자금이 많은 상황이니까 기간 조정으로 많이 빼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저희가 24일날 요날 매수가 들어갔는데, 돌파하고 이렇게 좀 바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한 번 더 눌렸어요. 그래서 좀 많이 기다렸죠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가 요 정도 리듬으로 있다가 요렇게 3분할을 요렇게 정도로 해보면 딱 맞죠. 요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서 한번 돌파해 놓고 다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,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레벨업 한 다음에 여기서 놀다가 또 다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보고 있었는데, 일단은 요날 그냥 24일날 매수한 거를 이날 익절을 그냥 하고 나와버렸고, 저희가 비중이 좀 거의 현금 제가 보통 리딩을 할 때 현금 한 1-20% 정도는 항상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은 이 현금 비중은 어떤 뭐 수익을 내기 위한 비중이 아니라 내가 의도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한 현금 비중으로, 아무리 장이 좋아도 웬만하면 좀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어서 요 현금 비중을 제외하면 지금 포트가 꽉 차 있었고, 근데 저희가 대북주를 아난티를 익절을 목요일인가요? 맞죠. 목요일날 익절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북주를 다시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, 저도 아난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갭이 좀 뜨고 이러는 바람에 재접근이 못 들어갔습니다. 근데 목요일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강한 슈팅이 나왔고요. 특히나
지금 일요일 날, 내일이죠. 문 대통령 3주년 기념해서 뭔가 좀, 연설이 있을 것이고요. 거기서 가장 유력하게 언급될 것으로,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, 대북주들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북주를 하나 좀 편입을 해야 되는데 포트는 꽉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일단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대북주 중에 하나를 좀 담아서 사자마자 좀 수익권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좀 많이 수익권으로 홀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금요일날 매도가 좀 적었던 것 같고, 또 좀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, 일요일날 문 대통령의 3주년 연설에서 남북,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을 사실 지금,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, 대북주들이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. 데아티아이, 일단은 이 아난티랑 데아티아이는 사실 너무 무거운 종목들이라서 일단 아난티는 좀 매물대를 뚫으면서 출발을 했고요. 데아티아이는 아직은 요 매물대 구간에서 막혀 있는데 뭐 결국은 뿅 하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고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무겁게 보여지는 이런 종목들 외에 뭔가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뭐 남북 경협주들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서 뭐 수익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오픈을 하겠습니다. 인디에프를,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팔고 바로 인디에프를 요 매물대를 뚫어주는 모습이 나올 때 여기죠. 요 구간, 고점을 다시 이렇게 뚫어주죠. 이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사자마자 뭐 한 좀 수익권으로 일단 홀딩을 하고 있고요. 제가 데아티아이가 비교적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니까 오히려 다른 좀 비교적 뭐 아난티나 데아티아이에 비해 가벼운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일신석재나 푸른기술, 방금 저희 리딩바 매수한 인디에프 같은 종목들을 봤고요. 뭐 다 좋아 보여요. 일신도 좋아 보이고 푸른도 좋아 보이고 하는데 어찌됐건 상승률로만 보면 인디에프가 훨씬 가벼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의 여력도 훨씬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. 121선도 갓 돌파했기 때문에 아무튼 아까 하던 말을 좀 이어가 보면,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남북 관련한 뭐 언급이 좀 나올 거고 월요일날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가 부근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,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월요일날 뭐 갭이 어설프게 좀 떴다가 뭐 죽어버리는 흐름이, 그러니까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이틀 정도 눌렀다가 간다거나 이럴 수도 있다. 그래서 월요일날 갭이, 그러니까 내일 연설에 따라서 월요일날 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서 짧게 먹고 나올지 아니면 길게 좀 들고 갈지에 대한 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. 대북주들은. 그 다음에 지금 뭐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해서 지금 뭐 다우데이 그 상한가 나오고 나서 첫봉의 이런 모습 같은 것들 판단했을 때 다우데이터 상당히 괜찮은 기준봉 출현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아주 유심히 좀 보고 있고요. 2등주, 뭐 다우기술은 2등주라서 좀 그렇고, 데이터 솔루션도 저희 리딩반에서 한번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. 아마 이 5,500원 구간을 스물스물 이런 식으로 갱신하다가 한 번 더 쳐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. 그렇게 보면서 좀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금요일날, 목요일도 참 시장에서의 스타주였다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울렸다가 금요일은 또 다시 스타주가 된 유비케어. 정말 대단합니다. 이런 봉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목요일까지만 해도 그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. 저도
뭐 반등 잘 나와봐야 뭐 한 8,000원 정도? 요 정도 반등 나왔다가 좀 뭐 죽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, 저도 이 오후장에 이제 장 거의 막판에 공시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뉴스를 디테일하게 체크하지 못한 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일단 뉴딜 관련해서 올랐다가 뉴딜 정책에서 원격 진료 부분이 빠졌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눌림이 하락이 나올 때 답도 없이 빠져버렸죠. 거의 고점 대비하면은 20 거의 뭐 한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큰 투매가 나왔고요. 근데 장 끝나고 뉴스가 또 하나 있었죠. 녹십자 헬스케어가 글씨가 점점 안 써지는 것 같아요. 유니머스 홀딩스 외 뭐 한 6인 정도가 가지고 있던 지분 34%랑요, 유비케어의 지분 34%, 그 다음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던 지분 18% 해서 총 이 52%를 녹십자 헬스케어가 인수했다라는, 이제 장외 매수를 통해서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오면서 이제 뭐 이제 유비케어를 완전한 이제 인수 절차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또 호재로 작용이 돼서 다시 상한가 마감을 하는 아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. 뭐 10,000원 뛰어넘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주가는 여기서 놀게 되겠죠. 공략을 해봐야 될 거라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마니커, 미국 이제 육류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 때문에 올랐던 육계 관련주, 뭐 마니커 FNG, 마니커 이렇게 있었는데,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마니커 FNG보다 조금 더 주가적으로는 반등도 나오고 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네요. 그래도 저는 마니커 FNG를 아직까지는 대장으로 보고 공략을 한다면 이 종목을 할 거고요. 기준봉 당시 거래대금 뽑아놓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데 거래도 그렇게 뭐 비이성적으로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. 물량 아직 안 나갔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구간 안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.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오늘 뭐 오늘 금요일 오후장 유심히 좀 지켜봤던 종목이 CMG 제약이거든요. 결국은 이렇게 매물대를 넘는 양봉 하나를 뽑아냈고, 금요일날 CMG 제약뿐만 아니라 제약주들이 좀 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했어요. 그래서 뭐 바이오 순환매 돌 만큼 돌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, 예, 이제는 뭐 제약주 쪽으로 뭐 삼천당 제약이나 뭐 CMG 제약 비롯해서 좀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좀 됐어요. 그래서 뭐 혹시 주말 동안에 공부해 보실 분들은 제약주 한번 뽑아 놓고 자리 좋은 애들 뭐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와, 알테오제는 진짜 대단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이런 캔들은 사실 잘 보기 힘들거든요. 요렇게 만들어가는 캔들은 되게 진짜 특이한 캔들이고 뭔가 좀 눈에 잘 안 익는다. 강합니다. 정말 강하네요.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종목은 그냥 저는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건강한 눌림목이 나오면 뭐 공략을 해보려고 그냥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A프로젠 그룹주들 뭐 제약, KIC, 뭐 HNG 다 차트들은 비슷하고요. 어느 정도 고점에서 떨어질 만큼 떨어진 다음에 가격적으로 하방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 정도는 더 튀어줄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서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파미셀도 상한가 만들어 놓고 지금 3일 동안 요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런 패턴도 참 특이합니다.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아래 구간에서 뭐 이렇게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든가 한 번 정도 튀어 올랐다가 물량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든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 게 보통의 흐름인데,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이 공매도를 못 치니까 뭔가 좀
공매도는 칠 수가 없고,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개미는 못 털어내니까 자꾸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개미를 터는 것들이 발전을 하는 건가?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 패턴들도 많이 나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다음에 뭐 여름 관련주 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요.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들고, 지금 뭐 폭염이 또, 그러니까 근데 뭐 매년 그러는 것 같아요. 올해가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거다라고 해놓고 막상 까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긴 한데,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니까 실제로 여름에, 올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아닐지가 결정될 때는 이미 관련주들은 시세를 전부 다 내고 난 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일단 좀 오르고, 실제적으로 여름에 진짜로 너무나 폭염이 되어서 뭐 에어컨이 많이 팔리고 이렇게 되면 또 그때 가서는 주목을 하면 되는 거죠. 파세코에 작년 여름에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 정말 많이 팔려서 파세코도 대시세를 한번 냈었고요.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보면서 종목들을 추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은 그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 매물대 구간에다가 상한가 보내놓고요. 상한가를 이렇게 보내놓고 보통의 흐름은 뭐 요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번 정도 더 시세를 낸다든지 하는데, 얘가 상당히 강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거예요. 상한가 보내놓고 이런 고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또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. 요 구간에다가 아예 주가 자체를 갖다 놔 버렸거든요. 이러다가 또 이렇게 만약에라도 진짜 미중 뭐 2차 그 뭐 무역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종목 자체가 뭔가 되게 좀 가벼우면서 끼도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요, 경영권 분쟁 관련해 가지고 롯데지주,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, 얘네도 뭐 차트가 비슷해요. 유진투자증권은 단기 과열 풀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, 롯데지주도 요 가격대에서 그냥 계속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죠. 이렇게 보면 재밌죠.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의 형태인데, 사실 이제 수렴을 보일 때 가장 좋은 형태는 이런 식의 수렴이 가장 좋죠. 요런 식의 수렴, 요렇게.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수렴이죠. 뭐 반대로 말하면 이런 식의 수렴이 될 수도 있고요. 근데 보시면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매물대를 놓고 이렇게 수렴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이제 매물대를 놓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점점 매물 소화를 해 가면서 결국엔 이 뭐 박스권 상단이랄지 저항 구간을 이렇게 뿅 하고 넘어서는 패턴이 많이 나오죠. 근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 패턴이 이거겠죠. 점점 이렇게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, 그러니까 고점을 높이는 형태가 사실은 더 좋긴 하죠. 이렇게 이제 하방 가격 라인은 지지는 시켜놨지만 어떤 고점을 갱신 못하고 점점 힘이 빠지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, 그러다가 여기서 툭 하고 떨어지는 패턴도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.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수렴 구간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면 이런 구간에서는 또 결국에는 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찌됐건 뭐 이제 이 패턴은 뭐 하방 돌파할 확률이 높고, 뭐 이 패턴은 상방 돌파할 확률이 높고, 이런 개념보다는 이거나 요거나 사실은 다 같은 그냥 수렴을 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, 이 수렴의 끝에 서게 되면 결국에는 이 매도를 하려는 주체와 매수를 하려는 주체의 이 그 세기의 싸움이 거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없는 상황.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주체 혹은 매도하려는 주체 어느 한쪽에서 힘을 확 주게 되면
이 힘의 균형이 확 깨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위로든 아래든 방향성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개념으로 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뭐 넥슨 GT도 점점 이런 식으로, 넥슨 GT도 저희가 한번 익절을 하고 나왔고, 얘가 여기서 요 정도로 한 8,000원 라인에서 저항 라인을 두고 요런 식으로 점점 채워 올라가다가 뿅 하고 한번 또 쏠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목요일날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죠. 제가 정치 테마주에 제가 목요일날 화천기계를 관심 종목으로 새로 편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요날 누가 봐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. 이렇게 매물대를 딱 가져놓고 여기를 뚫으면서 뿅. 그래서 원래는 뭐 남선알미늄이랑 홍정욱 관련주만 보고 있다가 화천기계 얘가 상당히 움직임이 준비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어서 목요일날 이날 새로 화천기계 편입한다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, 사실 저는 조금 더 눌림이나 그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는데 금요일 이때 뭐 종가 베팅이나 뭐 이런 개념으로 좀 그냥 편하게 보고 있었거든요, 사실은. 그러니까 뉴스 체크에 있어서 어떻게 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했다라면은 그 이제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여부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어찌됐건 급등이 나온 거니까 조금 더 너무 방치하지 않고 뭐 물량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사놨을지 않았을까,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기도 하고요. 사실상 금요일날 이제 어버이날이어 가지고 저도 오전에 매매 일찍 마치고 뭐 한 11시부터 한 거의 2시 반까지는 이제 부모님이랑 좀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했거든요. 그러면서 또 요것도 캐치가 좀 덜 된 부분, 이래저래 좀 많이 아쉬운 종목이긴 합니다, 화천기계는요. 근데 홍정욱 관련주도 나쁘지 않아요. 흐름이 되게 좀 좋아 보여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. 다음 주 초반에 저희도 보유 종목들이 정리가 좀 되면 뭐 정치 테마주 쪽으로도 좀 몇 종목 담아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. 대북주는 뭐 최근 방송이나 아까 방송 첫 머리에서도 많이 좀 말씀드렸었고,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돼서 또 한번 언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문 대통령이든 정부 쪽이든 한번 튈 수도 있는 자리는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. S코넥, TS인베스트, 윌비스, 그 다음에 수소차도 괜찮고요. 자율주행 쪽은 아직 조금 더 뭔가 흐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마스크 중에 톱텍이랑 레몬이 있는데 톱텍도 장난 아니네요. 한 파동, 두 파동, 세 파동의 길목에 있어서 조금 더 뽑아내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있어요. 그리고 웰크론도 뭔가 좀 자리를 여기다가 저가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바닥 지지하고 있죠. 쌍바닥, 쓰리바닥 만들어 가고 있고, 마스크주들도 나쁘지 않다. 이렇게 보고 있고, 지금 뭐 진단키트주들이랑 치료제 관련주 해서는 어느 정도 또 얘네들도 뭐 예전만큼의 어떤 폭발적인 시세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, 개인적으로. 근데 어찌됐건 시젠도 보면은 바닥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이고, 미코도 그렇고요. 여기서 가격을 좀 잡는 느낌이고, EDGC는 큰 반등이 한번 있었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랩지도 나쁘지 않고,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뭐 제2의 신천지를 걱정할 만한 뭐 이제 뉴스가 또 좀 있었죠. 그 부분이 또 어떻게 흘러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 그 인터넷 보다가 저도 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. 우리 예전에 뭐 수련회 가가지고 얼차례 막 받으면
자꾸 마지막에 한두 명이 막 구호 틀리고 실수해가지고 다시 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뭐 이제 뭐 좀 농담조로 뭐 지금 코로나도 그런 것처럼 자꾸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잘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하나가 터지고 하나 터지고 그러네요. 일단은 뭐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혹시라도 뭐 좀 물려 계시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하지만 코로나는 그냥 좀 이제 좀 그만 매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. 뭐 다시 만약에 얘네들이 시세를 주면 매매해서 수익도 내고 해야 되겠지만 좀 건강하고 좋은 테마에서 뭐 돈 벌어도 기분 좋은 그런 테마에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네요. 아무튼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